안녕하세요. 어머무트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은 휠체어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서울로 외출을 하는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제 영상을 몇 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평상시에는 운전을 하고 다니긴 하지만 많이 걸어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는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는 게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맘 먹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곤 합니다. 네, 천지버스 저 90분 기사 저번에 구례에서 기사분이세요?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때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자리가 있었고 제가 그거를 기사님이 만약에 정말 그런 상황이었으면 보셔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아무튼 죄송합니다. 예. 거기 자주 이용하는데 앞으로 다른 기사분들한테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기사들한테 제가 말 안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기로 할게요. 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 영상에 올렸듯이 승차 거부를 당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승차 거부를 당했다 하더라도 PTSD가 남아있긴 하지만 안 탈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어쨌든 저는 걷는 데 상당히 힘든 장애도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큰 용기를 내고 카메라도 타기 전부터 한번 열어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사람이 많아서 못 태워줬다는 얘기를 듣고 이번에는 미리 여유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버스를 기다릴 때 확실한 유사 표현을 하지 않으면 그냥 모른 척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미리 땡볕에 나가서 버스가 오는지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게 확실한 제스처를 하려 합니다. 전작 탈 때는 타는 장면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 버스는 수동식이 아니라 자동식이에요. 그러니까 기사가 운전석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 경사로가 내려와서 그 경사로를 이제 휠체어로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올라갈 때 턱에 살짝 걸려가지고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결국 그 승객 중에 좀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저를 도와주셔가지고 무사히 버스에 탑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탑승을 하고 나서 제가 브레이크도 채우고 뭔가 안전한 상태가 되어야지만 버스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제가 타자마자 문을 닫고 바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브레이크도 못 잡고 지금 상황이 버스 내부 가운데에서 양쪽 손잡이 기둥을 잡고 버티면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때 진짜 앞으로 쏠려서 누군가를 다치게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다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올까봐 정말 긴장을 엄청 했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차가 멈췄을 때 어르신들께서 휠체어 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휠체어 자리에 안전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안전과 관련된 멘트가 나오거든요. 승객이 하차할 때 버스가 정차한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차하라고 하는데, 근데 너무 웃긴 게 정작 승객이 탑승할 때는 승객이 앉은 거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출발하더라고요. 안전 멘트가 무색해지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잘하면 다음에도 잘 태워줄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어떻게 올라가냐? 내리자마자 경사로를 만났거든요. 근데 걷는다고 보면 높은 경사는 아닌데 휠체어로 갈 생각을 하면 휠체어가 올라가지 못할 정도의 경사로 느껴집니다. 이게 안 올라가줘서 굉장히 애를 쓰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열심히 한번 휠체어를 돌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보자. 이걸 못 올라가서 그렇게 헤맸습니다.
공항철도 가려면 안에 들어가야 되나요? 올라가는 건데 네. 이제 공항철도를 타러 갑니다. 너무 덥고 힘들어서 커피 한 잔 사려고 편의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실내가 너무 좁아가지고 결국은 또 다른 분한테 부탁해서 음료를 계산했습니다. 확실히 버스보다는 지하철이 심리적으로 한 200배, 300배 나은 것 같아요. 버스는 타는 것도 문제지만 타는 과정에서 기사 눈치도 보고 승객들 눈치도 봐야 되거든요. 공항철도 종점인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항상 그렇듯 내리자마자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고 찾았다 하더라도 이미 엘리베이터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기본적으로 2대는 보내고 그래야 탈 수 있습니다. 서울역 15번 출구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서울에 무사히 도착은 했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또 휠체어를 타고 길게 한 7분 동안을 달려야 되거든요. 야외에서 휠체어로 이동을 할 때도 항상 긴장을 해야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도가 가끔 공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휠체어가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찻길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찻길로 가서 위험하게 차도에서 공사가 끝나는 지점까지 계속 달려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정말 운전자가 나를 바라볼 때도 욕을 할 거고 욕을 먹고 싶지도 않아도 욕을 먹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보이시나요?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되돌아가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온 상태라 카메라를 끄고 일단은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목적지에는 무사히 도착을 했고요. 목적지에서 시간을 보낸 후 몇 시간 뒤에 저녁이 돼서야 다시 건물 밖으로 나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또 긴장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버스를 타야 되거든요. 아니 저기 문 좀 열어주세요. 여기 문 열어달래요. 여기 뒤에 문 좀 열어주세요. 탈수 있나 도와드려요? 일단 보고 한번. 감사합니다.
좀만 뒤로 밀어주실래요, 혹시? 네. 아, 감사합니다. 안전거리 채워요? 네. 어디까지 가세요? 승객들이 안에 너무 많아서 초상권 보호를 위해 카메라를 급히 껐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돌아올 때는 기사분이 그냥 가려고 했지만 어쨌든 멈춰서 저를 태우고 브레이크까지 채웠는지 확인하고 자리를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라든지 그리고 지하철의 엘리베이터 이런 편의시설들이 장애인을 위해서 생겨난 거는 맞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사람은 장애인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걷는데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도 계단이 있는 일반 버스보다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가 훨씬 편할 거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철역보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지하철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동하기에도 훨씬 편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편의시설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든 시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상은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통해서 무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몇 분들로 인해서 제가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